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밝은 하루들을 보내셨나요? 너무 덥고 비도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불쾌지수잖아요. 그런데요, 불쾌지수를 높이는 암묵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짜증나는 더위 한가운데서 일상 속 인간관계를 어떻게 원만히 보낼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런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거릴 일이 저녁죠.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은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Tell me,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듣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Tell me,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보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출근길의 지하철은 좀처럼 가득 찍고 타볼 일이 저녁죠. 집에서 뒹굴뒹굴 할 일 없어 빈둥대는 내 모습 너무 초라해서 정말 죄송하죠.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은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칼바람도 상처난 내 마음을 어쩌지는 못할 거야.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덮을 거야. Tell me,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듣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Tell me,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보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차라리 느껴보지 못한 편이 좋을 거야. Tell me,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살아보지 못한 편이 좋을 거야.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거릴 일이 저녁죠.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은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효고의 윙윙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81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불쾌지수, 앞서 말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불쾌지수는 여름에서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이기도 하죠. 더운 날의 그런 짜증들. 사실 그냥 짜증도 짜증인데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짜증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쾌지수를 더욱 높이고 그 불쾌지수 때문에 또 짜증을 사람들에게 내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좀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내고자 인간관계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요즘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을 어떻게 좀 하고 계신가요? 친구와의 다툼, 연인과의 오해,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이런 문제들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인간관계는 어떻게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각자 다르게 받아들이고 또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가 복잡한 첫 번째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 보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B라는 사람은 그런 직설적인 말을 무례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같은 말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종종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죠. 이 정도면 뭐 알아주겠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네가 이해하겠지라는 기대가 오히려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화가 나거나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감정이 앞서면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말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관계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네.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보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인간관계들은 대부분 쉽게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갈등을 겪으면서도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며 만들어진 관계들이죠. 대단히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크게 보면은 다 맞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없었던 그런 관계죠. 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건데, 사실 갈등을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쌓여만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실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고, 혹은 내가 왜 이렇게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왜 슬픈지,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사실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정확히 알아야 상대방에게 그런 오는 메시지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네, 또 제대로 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상대방도 나와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행동에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인간관계 왜 어려운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노래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래는요,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이하이의 온니 듣고 오실게요. 예. 궁금해서 잠이 안 와. 그때 왜 그랬어? 구차해도 묻고 싶어. 그때 난 뭐였어? 나만 애탄 거니? 난 진심인데 넌 그랬구나 그랬어. 좋았는데 넌 아니었나 봐. 그랬구나 그때 넌 그런 줄 모르고 나 혼자 이럴 거면 말해다 주었던 그날 밤 넌 나를 안아주지 말았어야지. 설렘에 밤잠 설치겠던 그 말도 말았어야지. 그러지는 말지. 비겁하게 숨어버린 너를 돌아올 거라고 믿은 내가 바보야. 사랑스럽게
어때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일지 중간에 금방 애로가 날 것인지 I don't know 하지만 내 생각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 너 아닌 나 때문에 이 관계 이어지지 못해 잠 못 들어 아프니 새벽 잘 지내니 문자 한 번쯤은 해주지 혹시나 하며 울린 나를 얘기해 좋아요 누르지 말지 괜히 기대하게 말해다 주던 그날 밤처럼 돌아와서 포근하게 나를 안아줘 설렘의 밤 잠설치게 했던 말로 또 두근거리게 해줘 다시 날 녹여줘 이럴 거면 귀엽다고 하지 말지 그러지 말지 혼잣말만 들어가네 전하지도 못할 말만 Be my only one 이렇게 부르고 싶은 이름 내 곁에 손을 잡고서 같이 걸어요 비가 오는 밤에도 외로웠던 낮에도 그대와 난 빛깔을 내게 가득 칠해줘요 내가 더 잘 알게요 이렇게 같이 있어준다면 No I believe 라라라라 부르는 노래 자꾸 자꾸 찾아 헤매이던 그대와 my 내 사랑 be my only love 걸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기분 좋아 꼭 둘이서 추는 춤 같아 my 내 사랑 be my only love Be my only one 이제는 숨기지 않고 또 말할 수 있어 그렇게나 말하고 싶어 Say I love you 쉬고 싶은 밤에도 바쁘던 아침에도 그대 내게 쉴 곳을 마음속에 마련해요 내가 더 잘 알게요 그 맘을 내게 나눠준다면 No I believe 라라라라 부르는 노래 자꾸 자꾸 찾아 헤매이던 그대와 my 내 사랑 be my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81번째 시간.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인간관계 왜 이렇게 어려울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프롤로그처럼 쫙 한번 읊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실전, 상황별 그런 갈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친구 관계에서 갈등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와의 갈등은 보통 오해나 기대 차이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약속을 자주 취소하는 친구 때문에 속상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친구가 나를 우습게 본다거나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시는데, 어찌 되었든 이건 추측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 친구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성향이거나 예상치 못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세밀한 부분에서 누적이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늦을 수도 있다는 점을, 그러니까 여러 변수들에 대해서 또 우리는 알지를 못하죠. 이런 경우에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감정을 정리를 한 후 상대방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요즘 약속이 자주 취소돼서 좀 아쉽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라고 관심을 표현하면서 대화를 시작을 해보세요. 무작정. 야, 너 왜 이렇게 늦냐? 아무리 애가 조금, 편하다고 해도 이렇게 늦어서는 되냐? 라고 비난이나 그런 걸 이제 좀, 비판 같은 걸 한다고 하면은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좋지가 않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그런,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다음, 연인 관계에서 갈등. 연인 사이의 갈등은 보통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는 큰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 의사소통 방식이, 사실 주변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을 하려고 할 수가 있죠. 이때 급한 사람은 상대방이 문제를 계속 회피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천천히 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책은 서로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을 하는 것인데, 나는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고 싶은 타입이니까 네가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싶다면 그것도 이해해. 단 언제쯤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알려줄 수 있을까처럼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또한 뭔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나의 생각을 밝히는 게 중요하겠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또 다른 차원의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직장 그 인간관계 잔혹사라고 대단히들 많은 스트레스의 근원이기도 한데, 업무적인 관계와 개인적인 관계가 뒤섞여 있고 위계질서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상하 좌우 부분에서 걸리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그것이 업무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업무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고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공통의 목표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흔히들 얘기하듯이 어차피 퇴근하면 남이다 라는 마인드로 아무래도 사실 이 사람하고 단순히 일로서만 맺어진 관계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개인적인 갈등이라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인사와 업무적 소통 그리고 처세는 원활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인간관계에서 직장 생활, 무례한 상사 혹은 무례한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퇴근하면 남이다 그런 마인드로 해도 개인적인 감정까지 뭔가 침해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엮여 있다고 한다면은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이 거리를 최대한 가장 안전한 거리로 유지를 하면서 최소한의 소통, 소통 라인을 유지하는 것. 이게 물론 뭐 정말 친한 영역으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직장에서 만난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그나마 일과 일상, 나의 삶을 분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가장 깊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요. 심리 상담이나 그런 데서도 핵심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찾아오시는 분들은 핵심 문제. 최소한의 예의, 그런 거는 가족 간에 사실 그런 건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하지만 오랜 세월 함께 지내온 만큼 서로에 대한 기대도 크고 상처도 깊을 수가 있고, 특히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도 큰 갈등의 원인이 되고, 부모님과의 갈등에서 중요한 거는 그런 예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조언이 마치 좀 막말로 꼰대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걱정과 사랑이 담겨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부모님 관점에서는 그런 아들의 혹은 딸의 언행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의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자녀가 살아오면서 조성한 그러한 세계관 등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해결책은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선명한 경계선을 그어주는 것인데요. 부모님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과 조언은 감사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싶어 한다고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표현하는 거죠. 사실 의견을 표현하는 거냐 아니면 개입을 하고 싶어 하는 거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모든 갈등 상황에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세요. 화가 났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다가는 보다 더 인간관계가 악화될 수가 있다는 거. 둘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관계는 서로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죠. 셋째, 완벽한 해결을 기대하지 마시죠. 모든 갈등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건 또 아니고 때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채로도 있는 그대로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노래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래는요, 생큐 모텔의 베니 굿맨,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듣고 오실게요. Yeah. Benny Goodman. You're gonna see me in the light of the morning. You're gonna feel me in a drop in
So I'll go, but I know I'll think of you every step of the way. And I will always love you. Will always love you. You, my darling, you. Bittersweet memories, that is all I'm taking with me. So goodbye, please don't cry. We both know I'm not what you need. And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I hope life treats you kind, and I hope you have all you dreamed of, and I wish you joy and happiness. But above all this, I wish you love. And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you. Darling, I love you. I'll always love you.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81번째 시간 인간관계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 2부에서는 상황별 인간관계의 그런 갈등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짤막한 전략들,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부. 지금까지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은, 이번에는 애초에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건강한 인간관계의 첫 번째 열쇠는 경청입니다. 제가 포텐셜이라는 모임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또 진행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모임을 또 진행을 하고 사회를 보면서 보면은, 인간관계를 이해 열쇠는 정말 경청이라는 게 정말 많은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할 말을 생각하느라 바쁘고요.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해주고 그 사람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경청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 말은, 그리고 당신 말은 이런 뜻인가요? 라고 확인해 보거나 그럴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라는 감정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줍니다. 오늘 커피를 사줘서 고맙다. 바쁜데 또 이렇게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같은 표현이 관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감사 인사는 돈도 시간도 걸리지 않지만 효과는 크죠. 셋째로는 적절한 거리 유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개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줘야죠.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결코 좋은 관계는 아니라는 것. 각자의 취미나 친구들과의 시간도 필요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죠. 이런 개별성을 존중할 때 만날 때 더욱 반가워질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소중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판보다는 제안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야, 너는 맨날 어떻게 그러냐? 라고 비판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좀 더 일찍 오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죠. 비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상대 또한 반감을 들게 만들지만 건설적인 제안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느낌을 줍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게 전혀 다르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진정성 있는 관심인데요. 상대방이 안부를 물을 때도 형식적으로 묻지 말고 진심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 많은 것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단 하나만이라도 진심으로 궁금해 하는 게 중요하겠죠. 요즘 어떻게 지내보다는 지난번에 말했던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 라고 구체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작은 관심이 신뢰로 이어질 수 있죠. 여섯 번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잘못만 찾지 말고 자신의 부분에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돌이켜보는 것. 사실 내가 이런 식으로 조금 말해서 오해가 생겼나? 아니면 이런 단어를 내가 말해서 조금 문제가 생겼나? 자기 성찰이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인간관계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때로는 갈등도 겪고 오해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수록 비온 뒤 마른 땅이 되듯이 더욱 견고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지, 인간관계에서 뭔가 갈등이 생기시는 분들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네요.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그만큼 큰 기쁨과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몇 번째 방법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두 버무려서 하는 게 좋지만은 버겁다라고 하면은 한두 가지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을 뭔가 자극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신다든지 그런 것만으로도 사실 인간관계에서 점차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거미의 You're My Everything, 검정 치마의 Everything,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들으시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고,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것, 그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 여러분, 혹시라도 인간관계 때문에 불쾌지수가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면 한번 좀 가라앉히시고, 네, 보다 나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셔서 문제 해결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목요일 82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처음부터 그대였죠. 나에게 다가올 한 사람, 단 한 번의 스침에도 내 눈빛이 말을 하죠. 바람처럼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길 바래요. 바보처럼 먼저 말하지 못했죠. 할 수가 없었죠.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고
오늘은 오랜만에 네 생각을 하는 날이야. 일부러 난 너와 내가 담겨있는 노래를 찾아. 오늘은 슬프거나 우울해도 괜찮은 맘이야. 어차피 밤이 다 지나가면은 별 수도 없지. 난 무한동안은 널 잊고 살 테니까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아갈 테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와서 떨어지는 빗물과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 가득 채우면 그때로 난 돌아가. 차라리 난 이 비가 그치지 않았음에 내 기억 속에 살 수 있겠나. 널 아프게 했던 못난 놈이니까 널 다시